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1. 첫 제속 프란치스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우영성 안토니오 OFM 역금.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제1장 루케치오 세속을 살다. 탄생과 성장.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평야가 펼쳐진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프란치스코가 태어나던 같은 해 1181년에 토스카나 지역의 체다 근처의 가지아노란 마을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루케치오였다. 원래 우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루케세요. 라틴어로는 루첸시스인데 당시 중세 남성들의 이름 중에 도시나 그 지역과 연관성을 지닌 이름들, 즉 피사노, 프로벤자노, 프란체스코, 피아젠티노, 로마노 등처럼 루케치오 역시 시에나 공화국의 북쪽 피사 바로 위에 위치한 루카라는 도시와 연관성을 지닌 이름으로 그의 사후 대중들에게 루케치오로 더 불리게 될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곳 토스카나 지역은 위대한 신비가요 학자인 성녀 카타리나가 태어났고 프란치스칸의 위대한 쇄신가요 예수 이름 전파자였던 성 베르나르디노 외에 수많은 거룩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가지아노란 마을은 오늘날 키안티라는 포도주로 유명한 토스카나 지방의 시에나 바로 곁에 있는 도시로 엘사 강을 따라 오른쪽으로 27km 떨어졌고 포지본시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그곳 본당인 성녀 아네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열심한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였다. 시대 배경.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였다.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수직적 계급 형태를 유지하던 중세 봉건 제도가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조직화되기 시작하였고 시장이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화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 안에서 새로운 중산층과 함께 자치 도시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 영주의 권력에 대항하고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면서 하나의 연합체적인 단체를 형성하고 이 연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귀족 사회와 도시로 새로 몰려든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 간에 늘 긴장과 다툼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정치적 분쟁, 즉 황제와 교황의 분쟁은 더욱 이 갈등을 악화시켰다. 당시 독일 황제인 프레드리히 2세, 이탈리아 말로는 페데리코 2세는 이탈리아를 병합하려 계략을 꾸며 귀족의 편을 들어 구체제를 복구하려 했는데 이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기벨리니, 즉 황제파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질서와 자유를 옹호하며 봉건 영주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교황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이 교황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바로 괴르피, 즉 교황파였다. 그 두 당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교황의 영적 수익권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기벨린파들조차 괴르프파 당원들처럼 좋은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쨌든 황제파와 교황파, 귀족과 시민들, 부자와 귀족 간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마을에는 늘 긴장감이 일상화되던 시기였다. 이 파고는 지방의 자그마한 마을까지 영향을 끼쳤다. 가지아노는 고립된 마을이 아니었으며, 루케치오의 가정 역시 종종 외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주변의 좀 큰 도시의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쉽게 휩싸이곤 했었다. 실제로 그 시기는 주변의 큰 도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시골 마을들이 좌지우지되곤 하던 시대였다. 황제파와 교황파 사이의 대립은 오랫동안 이탈리아를 갈라놓았으며, 각 마을의 주민들은 각자의 가문에 따라서 어느 한편에 가담하였다. 루케치오의 가족들이 소속된 지역 공동체는 교황파였으며, 그 가까이에 황제파 도시인 포지오 보니지오 근처에 보르고 마르투리가 있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은 동서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교류, 특히 상업적 교류의 길을 활짝 열었는데, 루케치오가 성장하던 시기는 제4차, 5차 십자군 전쟁의 시기였다. 수많은 물품들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프랑스나 다른 지역들로 나갔고, 그래서 상당한 물질적 수입을 얻을 큰 기회들이 많았다. 동시대의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도 이런 환경에서 프랑스까지 사업을 넓혀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증대함에 따라 화폐 사용이 활발해졌고, 시장 경제를 통해 상인들이 많은 이득과 함께 부자가 되고 동시에 힘을 지닐 수 있던 시기였다. 몇몇 도시들은 사업에서 성공한 상인들이 귀족들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베네치아, 시에나, 피렌체 같은 도시들에서 상인들은 그 도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조합을 통해서 상호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힘을 지니게 되어 자치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 인물들이 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되었다면, 이제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부유한 사람들과 평민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여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를 통해 당시 귀족들이 누리던 계층적 지위를 부자들이 누리게 된 것이다. 이런 계속되는 분쟁이 커다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한편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큰 부자가 되고 더 나아가 귀족과 대등한 힘을 지니는 이들도 생겼다. 이런 분쟁과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은 종교보다 눈앞의 이득을 더 중시하였으며, 신앙과 생활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채 살아가는 환경이 만연되어 있었다.
루케치오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분위기에 저절로 젖어들어갔다. 비록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성당에 나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부모 세대와는 달리 운만 따라준다면 수완을 발휘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시 간파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아직도 젊었으며 뭐든지 도전할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능력도 있었다. 그는 야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야 귀족들과 대등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야심을 구체화할 계획도 있었다. 그는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신의 가족이 속했던 교황파의 활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동시에 장사를 하였다. 대단한 통찰력을 겸비한 사업 수완을 지니고 있었으며 운도 따라서 그의 사업은 번창하였고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돈 많은 상인들이 그러하듯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도 손을 대가며 부자가 되었다. 이에 비례해서 그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고 괴ල්피당에서 그 나이 또래의 청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루케치오에 관한 여러 저서들에 따르면 이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는 넓은 의미로 은행가들과 대부업자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당했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에 둘러싸여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이런 그를 젊은 여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으며 처녀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가 좋은 신랑감이었다. 그 역시 이제 혼인을 생각할 나이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현재 상태에 어울리는 세니 귀족 가문의 아름다운 처녀 보나돈나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아직도 젊고 당당하고 친절하면서도 능력있고 젊은이들의 리더이고 더구나 잘생기기까지 한 루케치오가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미래를 그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그와의 교제가 이어질수록 그의 인품과 매력에 사로잡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집안 식구들 역시 비록 귀족 가문은 아니지만 능력 있고 미래가 밝은 젊은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여겨 그와의 결혼을 허락하였다. 당시는 시대의 변화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더 힘이 있었기에 이런 결합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다. 그들은 곧 결혼하였고 루케치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지아노에서 아내와 함께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이어서 자식들까지 낳았다.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행복은 최고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그의 당당함을 지닌 허영에 따른 과시로 보고 더구나 괴ල්피당에서 승승장구 인정을 받아가는 모습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왜 없었을까?
또한 그가 장사 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보니 더 커지기 전에 견제할 필요를 느끼는 기존 상인들이 왜 없었을까? 어쨌든 괴ල්피당에 속한 그가 당시 적대적이던 귀족 가문의 딸과 혼인까지 하였으니 이런 좋은 공격거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공격을 할 때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그의 가게를 찾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더니 단골 손님들까지도 점차 그를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장사는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루케치오는 자신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과거에 자신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견제하던, 그러나 결코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경쟁자가 암암리에 개입했을 거라고 확신하였다. 더 나아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에게 적대감을 피력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려서 사랑하는 아내 보나돈나까지도 힘들어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경쟁자는 그가 귀족 출신의 보나돈나 가족들이 속한 황제파의 사주를 받아 이 작은 마을에 괴ල්피당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으며 결국 자기 마을을 통째로 반대편에 넘겨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퍼뜨렸으리라. 배우지 못한 단순하고 순박한 주민들이야 그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로 여기면서 쉽게 동조했을 것이다. 이제는 이웃들과 한때는 자신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주었던 젊은이들의 적대적 눈길과 분위기, 그리고 기울어가는 가계와 무너져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실제로 보면서 루케치오는 점차 지쳐갔다. 더구나 자기 혼자라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과 낭설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내와 관련시켜서 떠도는 이 터무니없는 낭설 앞에서 아내도 지쳐갔고 날카로워졌다. 아내는 벌써부터 여기를 떠나자고 했었다. 안 그래도 부유했던 귀족 딸인 보나에게는 이런 시골에서의 삶은 너무 거칠었고 더구나 교양 없고 막무가내이면서 쉽게 부하내동하는 저 무식한 시골 사람들의 태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보르고 마르투리에서의 삶을 떠올리게 하였고 그때의 삶이 더욱 그리워졌다. 이런 아내를 계속 다독이며 용기 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던 차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이런 상태로 계속 여기에 머물기가 힘들어져 갔다.